펴보시죠. 페이지, 요약집 55페이지 펴시죠. 요약집 55페이지 펴시고, 오늘 알아들은 프린트 한 장 있죠? 여기 보시면 같이 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오늘은 점유권에 대해 설명할 텐데, 점유는 모든 물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갑 소유의 X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갑 소유 X 토지 위에 을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대. 요거. 그럼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이야 지금. 근데 지금 오늘 배우는 건 뭘 배우냐면 이 X 토지 점유는 갑이냐 을이냐 지금 그거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점유. 여러분 생각해. 이 토지의 점유는 등기부상으로는 갑의 명의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을이 건물 지었대. 그러면 이 토지의 요 부분에 토지의 점유는 갑이 하겠어, 을이 하겠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본다. 1번. 요약집 1번. 55페이지야? 56페이지에 양가로 1번을 보셔. 여기는 시험 나오는 것만 다 압축했으니까 그것만 탁 읽어보면 돼. 자, 한번 읽어본다. 1번. 토지 소유자와 시작. 건물 소유자가 밑줄 그으셔봐. 다른 경우 여기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다음 밑줄 그으셔. 건물 부지의 점유 밑줄. 이 건물 부지의 점유는 여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부지의 점유는 을이라고 갑이라고. 을이 지금 X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을이 X 토지 점유자다 이렇게. 그런데 이 을이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된 이유는 묻지 않아 지금. 우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대. 그러면 이 을이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된 이유는 묻지 말자는 거야. 지상권도 있을 것이고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누군가를 소유자로 믿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때 이 을의 점유는 직접 점유일 수도 있고 간접 점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면 돼. 내가 이 건물을 누군가 임대했으면 빌렸으면 임대해준 사람을 다 같이 간접 점유자, 빌려 쓰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 갑이 토지 을에게 임대해 주었다면 을은 뭐가 되겠어? 임대해 주었다면 직접 점유자, 갑은 간접 점유. 이유는 묻지 않아. 어쨌든 점유에는 다 같이 직간 점유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도 있고. 동의해? 그 다음에 이 을이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 점유자가 점유를 할 때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다 같이 자주점유. 내가 소유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시작을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그래. 따라서 만약에 이 을이 등기부상으로 보니까 이 토지의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 1번 갑, 2번 A, 3번 을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을이 토지를 점유하게 됐는데 이 A는 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적이 없는데 이 A가 매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A로부터 산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을은 이 토지 점유자 을은 A가 소유자라고 믿었지. 자, 그러면 A로부터 을이 매수해서 점유하면 내가 소유주구나 은 의식이 있겠지. 이런 걸 다 같이 자주점유. 여러분 프린트를 보셔 이제. 프린트를 보면 이걸 밑에 요 을을 보면 자주점유라고 그래. 그 다음 만약에 이 을이 A로부터 임대했다면 이 을은 무슨 점유가 되겠어? 임대했다면 타인이 소유자다라고 전제하고 서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그래.
그림이 다 같이 자주점유. 여러분 용어만 아시면 돼. 자주점유는 자기 스스로 소유자다는 의식을 갖고 하는 점유. 타주점유는 타인이 주인이다 하고 하는 점유. 자, 생각해봐. 임차인은 이 A로부터 을이 임대해서 점유했다면 이 을의 점유는 자여 타여. 임대했다면 타, 매수했다면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다시 한번 매수했으면 자주점유이고 임대했으면 타주점유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을이 A로부터 토지를 점유할 때 평온하게 점유를 할 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넘겨받았다면 이 A가 이렇게 자유롭게 넘겨주었어. 그래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다 같이 평온한 점유. 근데 빼앗았다면 왼쪽에다 메모오셔봐. 평온한 점유의 반대 개념이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를 비밀리에 또 은밀하게 한 점유라고 해서 여기다가 써봐. 은비 이렇게. 우리 학생 중에 은비가 있거든. 자, 평온한 점유와 대비되는 개념이 은밀하고 비밀리에 점유를 개시했다 이런 말을 써. 따라서 A로부터 을이 토지를 매수해서 토지를 점유하면 비밀리에 점유할 수 없지. 동산의 경우에는 은밀하고 비밀리에 점유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야. 그래서 평온한 점유와 대비되는 개념이 무슨 점유? 은밀, 비밀. 그 다음에 자, 평온한 점유와 대비되는 비교되는 데는 다시 공공연한 점유. 이게 공연점유라고 그래. 공연점유. 아, 미안. 여기에 평온한 점유와 대비되는 개념 여기다 미안. 여기다가 강폭 이렇게 써. 강폭. 강제와 폭력. 강제에 의해서 빼앗았다. 을이 A 토지를 빼앗았으면 강제. 그 다음에 폭력에 의한 점유를 평온한 점유와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강폭. 원폭? 강포 또는 강폭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평온하게 공유를 한 게 아니고 빼앗아서 점유했다. 이런 걸 강제 또는 폭력에 의한 점유를 여자면 강폭. 그 다음에 공공연한 점유와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은밀한 점유 또는 비밀리의 점유라고 해서 은비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써야지. 자평공 이렇게 내려가잖아 지금.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평공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성계적 지금 써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주점유, 평온점유, 그 다음에 선의점유. 선의점유는 이 선의가 뭐냐면 누가 물건 내놓으시오 했을 때 못 내놓겠다 버틸 수 있는 거래. 그래서 선의에다가 오른쪽에 메모해. 선의 오른쪽에다가 메모해놓고 뭐라고 써냐면 선의점유는 공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이렇게 써보셔. 선의점유가 뭐라고요? 공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그러니까 선의점유는 본권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권이 뭐냐면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못 내놓겠다 버틸 수 있는 권리. 다시 한번 못 내놓겠다. 만약에 이 A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고 봐. 위조. 그런데 이 을은 A가 소유자라고 믿고 매수해서 점유를 했다고 봐. 그럼 실제 소유자는 갑이거든. 그럼 실제 소유자가 점유자 을에게 실제 소유자가 을에게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내놔야 돼. 버텨야 돼 일단. 아 내놔야지. 이게 무효등기니까 서류 위조했으니까 무효등기. 그리고 그 따라서 등기를 믿은 사람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는 등기 믿으면 폭망이잖아. 다시 한번 등기 믿으면 폭망.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이 A가 소유자라고 믿고 매수해서 을이 점유했을 때는 진짜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놔야 돼. 지금 그거 배우려고 다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물청. 이제 그거 하는 거라고 지금 배우려고. 물청, 부청, 순청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의점유와 여기에 선의점유와 비교되는 개념이 무슨 점이겠어? 악의점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악이 점유가 되는데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다. 선의 점유는 자, 해봐. 갑이 토지를 을이 서류를 조작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을에게 팔았어. 그래서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지. 그럼 갑이 을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하겠지. 그럼 물건 내놓으시오 오면 을이 교회 다니므로 바로 내놔 버텨. 버티잖아. 그러면 갑이 소를 제기해 이렇게. 자, 이 상황을 기억해. 실제로 이 땅은 갑의 소유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을에게 팔아서 을의 명의로 등기해 놓고 을이 건물 진 거예요 지금. 진짜 소유자는 누구요? 그럼 갑은 을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하겠지. 이 경우 내놓으시오 그러면 내놔야 돼, 버텨야 돼. 내놔야 되잖아, 무효니까. 아, 민법 총칙 내 배우던데 또 다시 한번 무효등기. 처분권이 없다. 무효등기. 이 사람은 이제 내놔야지. 그런데 을은 등기를 믿었잖아. 그래서 을은 A가 소유자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 것인 줄 알았지. 이런 사람을 일컬어 다 같이 이런 사람을 다시 선의 점유자. 이런 사람은 선의 점유자라고 그래. 본권이 없는데 있다고 확신했잖아. 동의해? 그럼 이런 사람은 선의 점유자라고 하고 갑이 을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자기는 지가 소유자라고 믿었잖아. 그냥 바로 내놔 버텨. 버티겠지.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소제기한다고. 소제기해. 그럼 판사가 소유자 편 들겠어? 점유자 편 들겠어? 소유자 편 들지. 그럼 패소해.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악의점유자로 변하냐면 여기다 써놨잖아. 뭐라고? 그래서 요거 외우라고. 소제기 시 악의점유자로 변한다 이렇게.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언제 악의로 변해? 요거 하나 외워. 다 같이 선의는 제약이 본다 이렇게 같이 외워야 돼. 선의는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자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이따가 할 거라고 밑줄 긁 거니까 걱정 마. 자, 여러분들 선의는 제약이 추정이여 본다요. 여기는 이제 확실히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본다 이렇게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선의인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점유를 다 같이 무과실 점유. 그러면 과실이 있는 점유를 여기는 무슨 점유가 되겠어? 본권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은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 과실이 있으면 과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자, 을록 A가 갑의 땅을 10년간 점유했고 그리고 을이 A의 땅을 A로부터 매수해서 10년간 점유했을 때 자, 갑의 소유하는 땅을 A가 10년간 점유했고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10년간 점유했을 때 지금 전에는 여기서는 A가 점유했고 여기서는 B가 점유했을 때 이 을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두을 수도 있어.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 점유자의 점유 20년을 승계했을 때 여기서 전 점유자의 점유는 A가 됐고 여기는 현재 B가 점유했을 때 전후 양 시점에 전에는 A가 점유했고 현재는 이렇게 점유했어. 그런데 A의 점유 시점은 10년 그리고 여기서부터 B가 점유해서 이렇게 왔을 때 10년일 때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두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더해도 된다. 이때 전에는 A, 현재는 B일 때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 지금. 점유자가 달라도 이 사람은 A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거든. 그러므로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는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점유는 여러분들 계속된 것으로 여기다가 계속 점유 보이지? 계속 해온 것으로 추정이 돼버려 이렇게. 그래서 계속 점유에다 왼쪽에다 뭐라고 써냐면 이렇게 써놓고 전후 양 시점에 이렇게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도 이렇게 써봐. 포인트가 뭐냐면 달라도 이렇게 써야 돼.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도
같아야 달라도 점유는 멈춘 것이요 계속 이어온 것이야. 계속 이어온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여기에 점유자는 점유를 적법하게 점유자는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적법하게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적법 보유 추정. 그럼 여기에 적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적법이겠어? 불법이겠어? 불법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점유자는 여기 보니까 일단 점유자는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가 문제가 되면 이 의뢰 토지의 점유가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가 문제가 되면 일단 자주점인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을 다 같이 자주점의 추정. 그 다음에 이 점유자의 점유가 누군가를 빼앗았는지 평온하게 넘겨받았는지 분쟁이 생기면 점유자는 다 같이 평온하게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평온한 점유고, 그 다음에 은밀하고 비밀리에 의한 점유냐 아니면 공공연한 점유냐 이게 문제가 되면 공공연하게 점유해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공연점유고, 그 다음에 분권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점유, 선의 점유, 그 다음에 계속점유, 그 다음에 적법점유 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 해본다. 6개점은 추정된다. 요거 외워야 돼. 6개점은 추정된다, 이게. 몇 개점? 그 6개점이 이제 외워줘야 돼, 여러분들. 이거 외워. 다시 한번 자평공, 성계적, 요 자, 평, 공, 선, 계, 적. 이것은 추정된다. 이렇게 외워줘야 한다고. 그럼 추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를 놓고 둘러싸서 분쟁이 생기면 자, 이 을은 이 토지에 대하여 자주점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을의 점유가 일단 자주점인 것으로 인정해 주므로 타주점이라고 하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갑이. 여기는 왼쪽은 다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오른쪽을 인정해 주니까. 다만 여기서 자평공 선무계적이 있는데 여기서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여기 하나가. 그래서 여기서 자 해봅니다. 6개점은 추정된다. 그런데 그 중에 무과실 점유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배우면 돼. 그럼 시험이 나봐. 여러분 시험 공부하잖아. 그럼 다음 중 추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하면 다 외우기 벅차지? 그럼 무과실은 안 된다 해버리면 돼.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여기서 왼쪽 자평공 선무계적 중에 추정 안 되는 거 뭐요? 무과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 그럼 여러분들 요약집 한번 보자. 56페이지에 양가로 5번의 요약집 점유의 추정력이 보여. 양가로 5번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점유 태양의 추정. 여러분 태양이 뭐냐면 모습을 태양이라고 그래. 모습을.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태양. 다시 한번 모습에. 점유 모습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 동그라미 쳐. 자평공 선 동그라미. 자평공 선 동그라미.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는 추정된다. 그리고 밑에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 2번에 개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와. 적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외워본다.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그래서 그거 일단 외워야 돼. 자평공, 여기서 무과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선의인데 대하여 무과실까지는 추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계속점유, 적법점유인데 여기서 적법점유를 봤더니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을 내려가 봐. 권리의 적법 추정. 한번 읽어본다. 점유자가 시작.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지금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을이 건물 이 토지 위에 건물 지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그럼 이 을의 토지의 사용은 적법하게 갖고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야. 그것을 적법 보유 추정이라고 그래. 을은 이 타지 소지 사용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적법 보유 추정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 방법이 등기이고 동산의 공시 방법이 점유이면 자, 이 토지는 실제 갑의 소유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을로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로 돼 있을 때 분쟁이 생기면 판사는 갑의 편을 든다, 을의 편을 든다.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의 명의로 돼 있다고. 그러면 판사는 누구 편 들어? 갑 편 들지? 고개 끄끄하는 사람은 다 같이 본등기의 추정력. 이걸 머릿속에 외워야 돼. 본등기가 격려가 되면 본등기가 격려가 되었을 때 본등기 명의인과 전등기 명의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판사는 다 같이 현등기 명의인이 권리자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본등기의 추정력 아니야. 지난주에 배웠던.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가볼까? 그냥 강의 나갈까? 앞으로 한번 가보면 왔다 간다 할 거예요. 참 잘한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책의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이 본등기의 추정력이 한 장 넘겨보면 48페이지 봐. 요약집 48페이지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 별표 5개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책 안 읽고 온다고 뭐라고 했더니 난 싫어해서 이제 그런 얘기 안 할게. 이제 읽지 않고 그냥 와. 내가 머릿속에 넣어줄 테니까. 거기 봤더니 48페이지에 맨 위에 한번 제목을 읽어본다. 본등기의 추정력. 의 한번 읽어봐. 등기의 추정력이란 시작.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넘기냐면 쭉 넘겨서 여러분들 책에 그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오냐면 양가로 4번으로 봐. 양가로 4번 쭉 내려와서 그 4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48페이지 양가로 4번 추정력의 인적 범위 나오나? 한번 읽어본다. 현등기 명의는 시작. 제3자뿐만 아니라 전등기 명의인에게도 지금 여기 봐라. 이 얘기야 지금. 실제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을에게 팔아서 을이 지금 등기되어 있어. 둘이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다고. 그럼 판사는 전등기 명의인 편 들어, 현등기 명의인 편 들어.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인정해준다니까. 이것이 본등기의 추정력이야. 그러면 이 을이 소유자라고 인정해주니까 이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해야 돼. 이해하셨나? 그리고 이 본등기의 추정력은 전 권리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바로 위의 권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다시 한번 현등기 명의인은 전등기 명의인에게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소유자니까 네가 임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여기는 갑이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점유하고 있고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어. 그럼 이 을이 토지를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대. 다툼이 생겼어. 그럼 누구 편 들어? 판사는. 등기 명의인과 건물 점유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판사는 누구 편 든다고? 이것이 본등기, 등기 명의인 편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장 뒤로 점유의 추정력 넘어가서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에 56페이지 가서 56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가는 거지 지금. 자, 권리의 적법 추정 해석 1번다. 점유자가 시작.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갖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자와 등기 명의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등기 명의인 편 드니까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적법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봐. 밑에 뭐라고 쓰였냐면 점유물 해놓고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은 뭐라고 돼 있어? 제외. 이 말이 뭔 얘기인지 알겠나? 그 밑에 꺽쇠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봐라. 자, 갑의 건물인데 갑이 소유하는 건물이야. 소유.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어. 근데 우리 유치권이야. 유치권. 유치권자. 그럼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합니까? 점유로 공시합니까? 유치권은. 그러면 점유지? 그러면 우리 유치권 주장하면 을은 내가 유치권자요라고 주장하면 이 을의 유치권은 적법하게 갖게 된 것으로 인정해줘 안 해줘? 응?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 안 되잖아. 이런 건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유치권자에게는 적법 보유 추정이 미친다. 그다 써봐 거기다가.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은 제외 밑에 거기다가 유치권자에게는 추정된다 해버려. 유치권자에게는 추정된다 이렇게. 자 여기서 적법 보유 추정은 유치권자에게는 적용돼 안 돼? 유치권은 적용되지. 근데 등기로 지상권에는 적용? 지상권자에게는 지상권 등기가 우선한다 그 말이야.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가 우선해. 권리를 놓고 분쟁이 생기면. 그래서 자 해결했어. 여기 본다. 다 같이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이때 적이 뭐냐면 다 이제 적법 보유 추정. 권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점유자의 점유물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적법 보유 추정은 등기로 공시되는 건 안 되고 점유로 공시되는 것만 적용된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라고. 오케이? 이제 했어. 그래서 다가 6개점은 여러분들이 여기 봐. 공부 잘하려거든. 6개점은 추정된다 해놓고 거기서 생기는 부수익의 문제도 기억해줘야 돼. 6개점에 옳지. 거기다가 무과실은 빼고 자평공 성계적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적법 보유 추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기억해. 다시 한번 적법 보유 추정은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적용된다.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보자. 또 여러분들 바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을 막 계속의 추정. 전후 아까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권을 승계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2번 전후 양 시점의 시작. 점유자가 거기다 밑줄 그자 달라도 여기다 포인트야 이게. 아까 내가 설명했지. 여기서는 A가 점유했고 여기서는 지금 B가 을이 점유했을 때 전후 전과 후의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 계속은 추정돼 안 돼. 그렇게 외워버리면 달라도 이렇게. 그냥 거기다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봐서 틀렸을 때 정신 차리지 말고 이것이 이렇게 모의고사 달라도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시험이 틀리게 나오니까는 틀린 셈 치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달라도. 이해하셨지? 다시 한다. 6개점은 추정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선의 점유는 언제 악의 점유로 변해? 선의 점유는 소재기 시 악의 점유자로 간주되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시험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한 문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57페이지를 한번 보셔. 교재. 교재 봤더니 57페이지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해놓고 구별 나오는데 위에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를 무슨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봐. A로부터 을이 임대했으면 무슨 점유? 타주점유. 이해해야 돼 이거.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걸 임대라고 그러지? 그 임대한 사람이 점유할 때 내 것이냐 하겠어? 없지. 남의 땅을 내가 빌려 쓰는구나.
즉 타주점유는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전제하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그래. 내가 소유자다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 매매는 무슨 점유? 임대차는? 남의 땅 막 훔치는 건 전부 타주점이요. 무단으로 막 들어가서 농사 짓는 건 다 도둑년들이라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 무슨 점이야, 전부? 그럼 형님 거, 상속받은 형님 거 자기가 형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무단으로 막 들어가면 전부 타주점이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타주점유의 보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그 이외에는 타이다. 판단 기준은, 항상 우리는 판단 기준, 그러면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해, 객관적. 그 다음에 판단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때이고, 이제 매매했으면 대부분 자주점인데, 오른쪽에 여기다가 타주점이다, 애워인데, 타주점유에다가, 거기에 직접점유자에다가 직, 동그라미 쳐. 직접점유자, 직. 그 다음에 여기 타주점유에 분묘기지에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에 분, 동그라미. 직분. 그 다음에 3번. 주무관청에 허가가 없다는 사실 알면서 알, 동그라미. 허가 없이 매수했대. 그럼 타주점이에요. 4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알면서 매수, 그냥 무효야, 여기는. 그냥 거기다가 알, 동그라미 있죠. 4번에 알. 그 다음에 5번. 계약이 무효임을 안 경우 안, 동그라미. 6번. 공유자의 공유물 전부의 점은 공유자에다 앞에다 공, 동그라미. 공유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혼자 독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분을 제외한 남의 지분은 다 타주점이라고. 공유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7번에 명의수탁자 있지. 수가 누구냐면 종손이야. 종손.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했을 때 수탁자의 점유. 그 다음 8번 매매 대상의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은 상당히 초과 나오지. 초자, 동그라미 쳐. 초자. 따라서 여러분은 타주점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 동그라미 친 거 다 같이 직분 알고 공수초는 타주점이다 이렇게 외워버려. 직분 알고 공수초는 타주점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셨나? 그럼 자주점에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타주점만 외워놔. 직분 알고 공수초는 타주점이다 이렇게. 그 자주점은 따로 안 해도 돼. 아, 매수했으면 자주점이다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여러분들 57페이지에 맨 밑으로 내려와서 전환이 보여. 전환. 바뀌는 거. 그럼 여기서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봐. 타주점유자가 자주점유로 바뀌는 경우와 자주점유자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임차인은 봐라. 임차인은 타주점유자인데 언제 자주점유자로 변하냐면 외워버려. 매수. 그 다음에 횡령. 요걸 외워야 돼. 매수 횡령은 자주점유로 변한다. 이렇게 두 개만 외워. 아니 여기 있잖아. 요 밑에다 동그라미 쳐. 매수 횡령. 동그라미 쳤나? 자, 외운다. 타에서 자가 된다. 매수 횡령.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 나오지? 원래는 자주점유였는데 언제 타주점유로 변하냐 그 말이야. 그럼 거기에 다 같이 경락. 내가 샀는데 토지를 사서 매수했는데 그것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경락. 까지 해제. 그 다음에 내가 내 땅인데 매수해서 돈을 다 받고도 안 넘겨준 거예요. 내 땅을 팔았는데 돈을 받고도 안 넘겨주고 있다고. 그때는 타주점유가 돼. 수령에다가 동그라미 쳐. 수. 그 다음에 거기서 자, 이제 이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어. 근데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애초에 추정되니까 이 사람이 소제기해서 지가 제기해놓고 지가 지풀에 꺾였어도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이 돼. 점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패소했어도 여전히 이 사람은 자주점유로 인정되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패소했어도 여전히 자주점이야. 그런데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 제기해서 패소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타주점유로 변해. 그래서 거기다가 소 제기가 누가 했어? 소 제기가. 그걸 눈여겨서 점유자가 제기했다 이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그러니까 얼른 거기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소유자가 제기에다 여기다 밑줄 그시고 비교 이렇게 쓰고 점유자가 제기한 거 이렇게 비교해 놓으라고. 그러면 외울 것도 없어. 점유자는 가만히 있어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지가 따라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지가 자주점유라는 거 증명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지가 뭐라고 이 얘기했는데 나불나불 됐는데 인정이 안 됐어. 내가 사실은 매매했어 임마. 근데 매매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추정력 깨져 안 깨져? 여전히 자주점유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놈 것을. 그러므로 점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패소해서도 여전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그럼 이제 외워본다. 자주점유자가 타주점유로 변하는 것이 외워버려. 경해, 수패. 그리고 타주점유는 언제 자주점유로 변한다고? 매수, 횡령 이렇게 두 개를 외워놔. 외워놨음? 그러면 이제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다시 프린트를 본다. 프린트. 다시 오늘 알아드린 거. 오늘 알아드린 거 프린트.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자주점유를 한번 봐. 여기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한다. 밑에 봤나? 여기 한번 봐. 눈에 다가 자주점유. 왼쪽을 봐. 타주점유가 됐지? 화살표. 그게 뭐라고 돼 있어? 타주점유로 가는 게. 다시 한번 경해, 수패. 눈에 보였나? 그러니까 경해, 수패가 지금 금방 읽어봤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면 앞에서 했던 게 또 잘못 온 거예요. 그래. 금방 2초 전에 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이야. 강의를 잘 못 온 것이야. 내가 이런 것, 아니, 간다는 것은 빨리 간다는 것을 해결해. 9구단 2단을 오래 설명을 필요 없잖아. 다른 데 써먹을 때니까. 9구단 2단을 가지고 2 있는 4를 4시간씩 해? 그럴 필요 없지. 자, 여러분 다 경해, 수패, 매수, 횡령. 그 다음에 여기 타주점유 밑에 봐. 뭐라고 돼서 타주점유에. 직분 알고, 여기 타주점유 밑에 다 같이 직분 알고, 공수초. 그거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점유자는 이렇게 점유하게 되면 이렇게 점유의 태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듣고 말아. 오른쪽에 있는 점유를 다 같이 하자 없는 점유. 왼쪽의 점유를 다 하자 있는 점유라고 그래. 시험 볼 때 그렇게 물어본다고 책에서.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물어보면 오른쪽에는 하자 없는, 왼쪽에는 하자 있는 이렇게 구별했다 이게 점유 하자의 종류에 대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디 가냐면 한 장 넘겨서 보충교재 58페이지에 제목으로 한번 봐. 다 같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지 것인 것처럼 병에게 팔았대. 그럼 을이 점유자이고 갑은 이제 도로 빼앗아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소유자를 다 같이 회복자, 점유자, 다시 이제 유자, 복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돼.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58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58페이지에 맨 위에다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임차인이 점유원대. 그려봐. 맨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 을이 누구냐면 임차인이야. 임차인. 을에 점유를 하고 있어. 여기는 갑을 간에 아무런
지금 갑이 소유하는 땅을 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에게 임대차라는 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넘겨준 경우와 그 다음에 을이 점유하게 됐는데 을이 아무런 계약이 없이 점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아셨나? 갑이 소유하는 땅을 임대차라는 계약을 통해서 을이 점유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을이 점유하게 되는 원인이 존재해야 안 해요. 임대차라는 계약이 있었잖아. 근데 이 왼쪽의 경우는 똑같은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계약을 통해서 아무 법률관계 없이, 갑과 을이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이 을이 점유한다 이 말이야. 이 경우를 이제 우리는 여기와 여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 해결하고, 여기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그래서 201조에서 203조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 봐. 지금 우리가 배울 법조문은 3개를 배워. 다 같이 201조, 202조, 203조. 거기에 먼저 1번에 양가로 1번 가서 밑에 내 말 들어.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 나오지. 거기다가 201조 이렇게 써봐. 오른쪽에다가.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에다가 201조 이렇게 써.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에다가 몇 조? 201조. 그 다음에 밑에는 비용상환 청구권 203조 있지.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202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201조에서 203조까지 배우는데, 갑과 을 사이에서는 임대차라는 계약이 있었어 없었어요? 여기는 이 경우에는 이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요거 이해하셔야 돼. 말기 알아들었어? 계약이 있을 때는, 즉 지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유자와 복자 사이에 계약이 있을 때 적용돼, 없을 때 적용돼? 계약이 있더라도 무효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야. 근데 여기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라는 계약이 유효했지? 여기는 임대차라는 법조문에서 해결하는 거고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설득됐냐고? 대답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말이 여러분들은, 자, 밑에서 2번에 가서 여러분 먼저 앞서가 보죠. 양가로 2번을 봐. 밑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4번 본다. 4번 시작. 계약 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203조는 즉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여기는 갑이 물건 내놓으시오 했을 때 을과 갑 사이에는 계약이 애초부터 없었잖아. 그러므로 이 을은 현재 점유자는 물건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든 앞으로 경락이든 묻지 않고 물건 내놓으시오 하는 사람에게 권리 주장한다는 거야. 지금부터 배우는 건. 근데 임차인은 만약 임대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락인에게 넘어갔어. 그럼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도 비용 내놓으시오 할 수는 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다 같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임대차는 계약이라고.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우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인은 계약을 맺은 자가 아니잖아.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체결한 임대인에게만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해서는 안 돼. 그럼 여기는 이 을은 계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건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주장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만약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오면 마저 틀려. 뭐 틀렸다가 626조에서 해결하는 거. 임대차라는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게 알아들었냐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자와 복자와의 관계는 유자와 복자 사이에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서 해결한다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다면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해결해.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법 이론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다시 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계약이 있어도 무효이면 여기가 적용돼. 다 같이 무효인 계약. 계약이 체결되었어도 계약이 무효이면 여기가 적용돼 버려. 이해하셔?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범위를 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갑이 이제 여기서는 점유 회복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 무엇이 돼? 이제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다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우리는 물권법은 본질은 그거 세 개만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물청, 부청, 손청, 이 세 가지 갖고 공부한다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물어보면 맨 모르니까는 짜증내는 거지. 자, 여러분들 다시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53페이지로 가. 53페이지. 53페이지에 위에서 요 4번 권리의 경합이 나와요. 거기다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유식한 쪽 권리의 경합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또 다시 메모해요. 거기다가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세 가지 구제 수단이 있다니까. 몇 개 구제 수단? 세 가지 구제 수단을 있다, 이렇게. 근데 세 가지 구제 수단이 뭐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제거 예방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우리는 물청 이렇게 하자고. 물청, 다시 소물청. 소유자는 소물청 있지. 점유자는 전물청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뭔지 넣을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 세 번째는 무슨 행위에 기해서? 불법 행위에 기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물권법은, 그리고 이것이 민법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이 딱 계속 이렇게 연습해왔잖아. 그걸 똑같이 적용이 돼, 지금도. 그럼 여기서 이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이렇게 소유자는 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다 같이 물부손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를 봐요. 다시 프린트. 오늘날에 된 프린트. 지금 맨 좌측에 일이 올라가서, 자, 여기 봐라.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다 같이 점유회복자. 지금 이 위에가 여기를 뭐라고 되냐면 점유자라고 그래서 점유회복자라고 그랬어. 그리고 을이 점유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에 여기 봐라. 점유자와 점유회복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했어?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 1번 오른쪽에, 자, 여기 보다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뭔지 넣을 수 있어. 그래, 이제 물건 내놓으시오,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야, 지금. 물부손. 그럼 여기서 점유회복자가 을에게 물건 내놓으시오라는 소유물 반환, 소물청을 행사해. 소물반청. 소유물 내놓으시오, 소제기한다고. 그러면 을이, 이 사람은 점유자는 점유회복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반환해줘야 돼. 불법 점유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소물청 행사하면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반환하면서 소유물 반환해주면서 갑이 네가 그동안의 사용이익을, 내 땅을 네가 원인 없이 썼은 게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을은 반환하면서 을이 그동안에 사용한 이익이 있었다면, 자,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오,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손해배상 청구하시오 할 때 갑이 을에게 내놓으라고 할 때 을은 내놓으면서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먹어야 되느냐 반환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다시 선의 점유자.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라면, 본권이 있다고 확신했다면, 선의 점유자라면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다. 그걸 공부하는 거야. 다시 선부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1번 봐. 양가로 1번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은 부당이득이요? 아니요? 여기 조그맣게 쓰여있어요. 한 줄만 읽어도 문제 맞다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반환해야 돼? 먹어도 돼? 그 얘기가 그렇게 쉽다고.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악의 점유자라면 따른다. 악의는 싹 다 한 단에 싹 다 반환해야 돼. 악의는. 선의 점유자라면 그냥 과실을 먹어도 되지만 악의는 어떡하라고? 그 싹 다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악의는 싹 다 해버려. 그냥 공부도 못하면서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 지연 이자, 순회까지 물어보러 오기만 하면 망치로 2개씩이야. 그냥. 다시 악의는 싹 다. 그리고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 못한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순회를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안 물어보니까 그냥 악의는 싹 다 해버려. 지금은. 선의는 먹어도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봐. 불법행위 책임 묻는다고 다 같이 물부선. 답이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서 네가 사용한 이익도 내 임마. 그리고 네가 고의과실로 나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배상도 해주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지만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에어버려 선불이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선불이 있다라고. 그러면 야, 이 사람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돼.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유자가 물부선 행사했을 때 점유자의 대응을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어디 다른 스타일 요거 중심으로 그럼 공부가 늦어. 이렇게 소유자 중심으로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소유자 중심으로 해서 소유자가 지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물부선 행사했을 때 점유자의 대응을 공부하니까. 다시 한번 선부 없고 선불이 있고. 시험은 야, 선불이 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 그걸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 선의 점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은 져 안 져? 안 진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진다고 하라니까. 다시 선불 있다. 선부 없다. 선의 점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무조건 내놔야 돼. 그때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느냐에 선의는 없다. 선이라도 손해배상은 해줘야 그렇게 해결하라니까. 됐나?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오고 점유자 회복자로 들어가면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어. 그러니까 내 강의를 잘 들어. 그 다음에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생기는 문제. 사용이익은 선의인 경우는 반환할 필요 없고 악의는 먹어야 돼. 다 반환해야 돼. 싹 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런 거요. 부당이득 청구하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때 선의 점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선불이 있다. 가서 또 선불 냈다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새끼가 선불이 있다 이게 뭔 얘기지? 그런 의처증만 생겨서 내 강의는 잘한 거예요. 왜? 궁금했잖아. 궁금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갑이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물건 반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 사람이 멸시시켜서. 그 사람이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다 반환 가능, 반환 불가능. 반환할 때 이제 물론 반환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두 개 따지면서 반환할 때 이 친구가 점유자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대. 그러면 목적물 반환할 때 필요비나 유익비는 선이냐 악이냐 할 것 없이 여기서 선이 악이 할 것 없이 비용은 싹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비용은 누구나 비용은 누구나 요 말이 선이 악의 구별 없이 그런 뜻이야. 밑에 봐. 밑에 양가로 2번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비용에는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는데 필요비는 지출액을 다 받아낼 수 있고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 이따가 배우자고. 그래서 따른다. 비용은 이 누가 뭐냐면 다음 중 선의 악이 여기 선의 악이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비용 고르면 돼. 다시 한번 선악 구별 없는 걸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야 돼? 그러니까 그 비용은 선악 불문 청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렇게 해결해. 자 여기 보자.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할 때 물건 내놓으면서 내놔야 돼 지금. 내놓으면서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는 안 해도 되고 악의는 싹 다. 동의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가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선불이 있다.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서 내놓으면서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해야 한다. 비용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동의해?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 점유자가 물건을 멸실시킨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을 반환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 반환할 수 있는 경우, 못하는 경우. 못해. 제3자가 나타났다든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반환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선의이며 자주점유자는 목적물을 멸실시켜서 반환 못하는 경우야. 그러면 에어본다. 선자는 선자 책임을 외워야 돼.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 밑에 쓰여 있어. 2번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나오나? 거기에 에어본다.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 반환. 그리고 여기 선의 이외에 선의와 자주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에어본다. 선자 이외에 기타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엄청 쉬워. 자, 다시 해 이제. 소유자가 지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 무단 점유자는 내놔야 돼. 알아들어요? 내놓으면서 생기는 문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불법행위 책임져야 되는가 안 져야 되는가. 비용은 받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실수로 목적물을 왕창 멸실시켰다면 책임져야 돼. 목적물 멸실시킨 책임. 그러면 그 책임의 범위가 손해배상의 범위다 이 말이야. 손해배상의 범위가 선자는 있는 그대로, 나머지는 손해 전부 다 반환해줘야 돼. 있는 그대로 반환해야 되고 나머지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이것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다 이렇게 물어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표현 안 내고 갑과 을은 어쩌고 했는데 무효가 되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가 되었다. 사례가 되면 무효인 경우를 물어봐. 사례 안 나오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면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 사이의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 그리고 무단 점유자의 점유의 형태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다시 한번 자평공 성계적은 추정된다.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이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그걸 틀리고 오면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을 또 다시 보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노트에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그게 58페이지에 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라. 58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 나는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 2번은 불가능한 경우. 내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 소유물 내놓으라고 할 때 목적물 반환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져서 가능하면 내놓으면서 부당이득 반환하냐 안 하냐 비용 상환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해결하고 불가능하면 쉽지. 맨 밑에 한번 2번 목적물 반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 2번 보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동그라미 쳐 선자는 이렇게 누구는 동그라미 선의 자주점유자 동그라미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선의의 타주점유자나
악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이야 손해 전부요. 손해 전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 자, 쉬었다가 하시죠. 지우면 안 돼. 지우지 마시라고요.